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각종 장비는 내부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법 장비, 통신 장비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부 공격이나 데이터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도 항공전자 보안 구조가 중요한 설계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정보 흐름은 전투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센서가 탐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분석되어야 조종사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정적인 전달 구조는 전투기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보안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펌웨어 무결성입니다. 펌웨어는 장비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본 제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변조되면 장비 전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작동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된 프로그램만 실행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장비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는 디지털 서명 확인 과정이 진행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감지되면 실행이 차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전투기 내부에서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복 데이터 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강한 전자 방해나 물리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장비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공기 내부 네트워크는 일반 산업 장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을 요구받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데이터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센서 데이터, 항법 정보, 무장 운용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전달 지연이 발생하면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센서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네트워크 안정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전술 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최근 군용 항공기에서는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념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기에서는 정비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OTA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지상 정비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분해하거나 저장 장치를 교체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군용 항공기에서는 보안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원격 업데이트 과정에서 외부 침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용 항공기에서는 OTA 방식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비 환경에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물리적 인증 장치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다단계 인증 절차가 적용되며 승인된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만 프로그램 갱신이 진행됩니다. KF-21 역시 이러한 보안 원칙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갱신 과정에서는 인증 절차와 데이터 검증 단계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정비 인력은 프로그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된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는 장기간 운용되는 전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구조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F-35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정비 데이터 관리 구조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운용국들이 정비 절차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비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용 장비와 네트워크 연결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운영 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성능은 기체 구조나 엔진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전투 능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안정적으로 설계되어야 레이더, 무장, 항법 장비, 전자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양한 장비를 연결하고 통제하는 핵심 구성입니다. 각 장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데이터 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전투기 전체의 전투 능력이 발휘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모듈화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모듈화 구조는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인 구성 단위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제어 기능, 무장 운용 기능, 센서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각각 별도의 단위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면 특정 기능을 수정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때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개별 기능 단위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능 단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 향상 요구가 계속 발생합니다. 새로운 무장 장비가 추가되거나 센서 성능이 개선될 때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듈화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으면 새로운 장비를 추가할 때 필요한 변경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향후 개량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개량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해외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 복잡성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개발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방대한 소프트웨어 규모와 기능 통합 문제로 시험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 융합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복잡도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능 단위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면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설계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장점이 됩니다.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실시간 인증과 검증 절차입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센서 데이터 처리, 비행 제어 보조 기능, 무장 운용 계산 기능은 모두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전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험 환경을 구축해 반복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검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상 시험 환경에서 항공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뒤 다양한 작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시험 비행에서도 데이터 기록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상 분석 장비로 전달되어 세부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은 오류나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도 단계적으로 수정됩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비행 중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레이더 탐지 정보, 적외선 센서 정보,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가 동시에 입력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항공전자 장비 내부에서 분석되어 조종사에게 전달됩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전투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전술 상황 정보로 정리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항공방산 기술이 항공전자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장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전투기가 어떤 수요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었는지입니다. KF-21은 단일 임무에 특화된 기체가 아니라 공중전과 대지대해 임무를 함께 고려한 다목적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성은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공군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도입 비용과 장기간 누적되는 운용 부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F-21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센서와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유지 비용과 정비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수치 경쟁에 집중한 전투기들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가용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FA-50의 해외 수출 사례는 KF-21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FA-50은 경공격기와 고등훈련기 성격을 함께 갖춘 기체로서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수출 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은 성능 홍보보다도 납기 준수와 후속 지원 체계가 구매국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KF-21 수출 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초기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비 지원과 교육 체계를 통해 운용 효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KF-21이 국제시장에 제시될 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간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전투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FA-50보다 상위 전력으로 분류되며 공중전 수행 능력과 무장 통합 범위에서 한층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방향에서는 운용 지속성과 확장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이 초기 도입 이후에도 자체 여건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성능 홍보와 실제 운용 환경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기체는 복잡한 정비 절차와 높은 부품 단가로 인해 비행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조종사 숙련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공군 전력의 실질적인 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F-21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비 접근성과 구성 단순화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 공군이 자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전력 유지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출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경쟁 기종 가운데 일부는 무장 통합이나 구성 변경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국의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국가들은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더 유연한 협력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비교적 유연한 구성 변경과 단계적 성능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작전 환경 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기적 성능 경쟁보다 장기 운용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제작과 납기 관리 능력입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일정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체 전력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국항공방사는 이미 여러 항공기 사업을 통해 일정 관리와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 전력화가 한반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기종 교체의 차원을 넘어 공군 전력 운용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KF-21은 기존 전투기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운용 방식과 전투 개념을 동시에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전력 구성에서는 기체별 역할 분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F-21은 공중 우세 확보와 방공 임무를 동시에 고려한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임무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투기 한 기종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전체 전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KF-21의 의미는 지속 운용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돌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간 긴장이 유지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전력은 억지 효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과 운용 효율을 함께 고려한 구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력은 수적 열세보다도 운용 체계의 제한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과 낮은 가용률은 실제 작전 상황에서 선택지를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서 공중 상황 인식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공군 운용 계획 수립 자체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공군 운용 요구가 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 훈련에서 도출된 의견이 장비 구성과 소프트웨어 조정에 반영되면서 현장과 개발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과의 비교에서는 질적 운용 측면에서 KF-21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작전 환경에 따른 운용 통합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라는 특정 작전 환경에 맞춰 구성된 전력으로 작전 준비와 대응 속도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최신 전투기 사례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복잡한 구성 요소를 적용한 결과 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용률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실제 긴장 상황에서 전력 활용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전력 통제와 개량 자율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개량과 무장 통합 과정에서 외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제약 없이 국내 주도로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KF-21의 전력화는 한반도 군사균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추가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군 전력의 구성 방식과 운용 여건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기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전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서 공군력은 초기 대응과 주도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KF-21은 이러한 역할을 고려해 설계된 전력으로 탐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무장 운용 범위에서 균형 잡힌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KF-21 전력화의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제한된 기종 운용과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중 감시와 대응 능력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서 제공권 관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며 이는 북한의 공군력 운용 선택지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KF-21의 센서 구성과 표적 처리 능력은 공중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일 교전 상황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위협을 동시에 고려한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군의 대응 방식 자체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로는 실전 운용을 고려한 구성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종사 편의성과 정비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는 전력 가용률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운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 성능 지표보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수치상 규모보다 운용 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 작전 환경에 따른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KF-21은 한반도와 인접 해역이라는 특정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전력으로 실제 작전 반경과 대응 시간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공군의 일부 기종은 첨단 기능을 강조한 설계를 채택했으나 유지와 운용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정비 소요와 가용률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력 평가에서 지속 운용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공군 운용 여건과 연계된 구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훈련 환경과 실전 운용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 요소가 조정되었으며, 이는 전력화 이후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전력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셈입니다. 일본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도 KF-21 전력화는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운용과 개량 과정에서 외부 승인과 협의 절차가 필요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KF-21은 국내 주도로 구성 변경과 성능 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 중에는 성능 자체는 우수했지만 운용 비용 증가와 정비 복잡성으로 인해 계획된 전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기술 도입이 항상 전력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전력 유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한반도 군사 균형 차원에서 KF-21 전력화는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공군이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응 속도와 작전 선택지가 확장되면서 공중 위협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